네, 쌤, 오늘은 뭔가 금요일 같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좀 강력한 무언가의 포지션보다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역력했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일단은 뉴욕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안정을 찾아갔더라고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은 저는 좋게 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바닥 확인은 필요하다. 오늘 새벽 시장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지만 오늘 아침 8시 올려드린 투자 전략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지수 하락으로 가고 반도체가 하락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장 마감 후에 미국이 AI 칩에 대해서 기술 통제를 강화시킬 것이다. 결국에 반도체를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것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주가에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기대 이하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3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구인 이직 보고서 역시도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시장이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경제 지표 발표로 해서 지수가 빠지면 특히 고용 지표가 불안해서 주가가 빠지면 결국 우리는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판단하는 시그널을 고용에 두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고용 지표가 기대 이하라는 것은 결국에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그러한 가능성,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매수 쪽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완화되고 있지만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죠. 어떤 거냐면 트럼프가 영구채에 대해서 강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발표된 미국 관세 협상 대상자들은 이제 한국이라든가 인도가 적극적으로 관세에 임하고 있고 목표 귀결점에 도달해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조기 대선 이후에 관세 협정을 완료하고 한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입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결국에 원달러라든가 원엔 이런 것들이 워낙 강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여주면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는 나름대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10시 40분 마이너스 500억 가까이 됐다가 결국에 선물 매수를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물 매수 늘렸다는 것도 긍정적이고 두 번째로 외국인들 역시 삼성전자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2차전지 바이오에 대해서 공매도 증가되는 시점에서 장 막판 무렵에 외국인들 보면 대략적으로 2,900억 가까이 매도했던 부분이 1,698억, 1,700억 수준으로 매도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 막판에 현물에서는 코스피 1,300억, 그 다음에 선물에서도 대략 1,000억 가까이 매수, 1,500억 가까이, 2,300억 가까이 매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5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결국에 지금 현재 보면 다우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300일을 돌파할 모멘텀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칩 통제 강화로 인해서 바닥권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건데 이 조정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용지표라든가 경기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자,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결국에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고가권 매물 부담 받으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들 역시도 고점 돌파할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채권을 보면 이제 어제 상황에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어요. 그러면서 설명드렸던 4월 8일 고가 112.25를 돌파한 그러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국채 가격도 오늘 지수가 빠진다 하더라도 112선에서만 지지받는다면 시장의 낙폭은 제한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우리는 매수 관점에 접근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을 보면,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금값도 역시 지금 박스권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3,270을 돌파했을 때 지수는 강한 반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물을 보더라도 다우지수는 지금 0.07 낙폭을 축소시켰고, 나스닥 역시도 0.7%에서 0.4% 낙폭을 축소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이슈로 인해서 개파락해서 출발한다면 결국에는 시장은 낙폭을 축소하면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 코스피 시장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을 때 지금 코스피도 반등 2,560선 직전 고점까지는 반등할 수 있지만 이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왔지만 아직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당분간은 2,500, 여기서 보면 2,525에서 결국에 2,560을 돌파했을 때는 결국 300일 저항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에 2,525를 이탈한다면 궁극적으로 2,500선에서는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이 300일을 돌파할 모멘텀은 금리 인하라는 것이고, 5월 1일까지 고용지표 발표가 계속해서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면 5월 1일까지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보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높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상황에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을 보면, 자, 지금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한국 역시도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증시 주변에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이죠. 지금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그리고 해외 주식형 수익증권 유입되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마켓머니 펀드는 월말 결제자금 빠져나가고 있지만 지금 218조 원대를 지켜주고 있어요. 단 한 가지 흠이라면 그동안 신용융자가 급격히 감소했다가 지난 4월 14일 이후로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융자를 털기 위해서 기술적인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시장은 5월 시장은 우리가 낙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단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중소형 종목 상태와 그다음에 실적의 기반으로 하는 실적 장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5월 역시도 지수 단기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겁을 먹지 말고, 가정의 달 비용이 많이 증가되죠. 부모님, 스승, 그다음에 뭐 아들, 자녀들, 이런 비용들은 결국에 투자 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시장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5월은 적극적인 수익 축으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가 강하게 상방을 돌파할 모멘텀은 현재 없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은 수익 추구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 5월의 전략 챙겨봤고요. 자, 이제 관전 포인트 챙겨볼 시간입니다. 자, 특징 섹터부터 살펴볼까요?
자, 오늘을 보면 이제 반도체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역시도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이 5월 1일 날 확정되면서 이재명 대표 인물주죠. 정책주들도 오늘 같이 움직였지만 인물주들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거예요. 형지 IC라든가 형지 엘리트 역시도 오늘 나름대로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상지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리엔트 전공, 자, 요거, 그 다음에 오리엔트 바이오, 그 다음에 동신건설, 그 다음에 서울옥션이 오늘 대표이사가 캠프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서울옥션이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잠깐 증권형 토큰주들이 짧게 테마가 됐었고, 그 다음에 미세아이텍이라든가 이스타코, 호나아이, 그 다음에 에이텍, 자, 요런 관련 테마주들이 나름대로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인물주들은 어떤 결과에 따라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 보였죠. 어제는 한덕수 총리가 무수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관련주가 움직였지만 오늘 급락했고, 또 국민의힘 대표가 2인으로 압축됐지만 관련주도 대부분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관련주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동안 약발이 없었던 미국 암호화폐에 대한 오늘 데이터 공개된 그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임상 데이터에서 암환을 90% 이상 참여라는 그런 효과를 봤다라고 해서 장중 급등 나왔고, 한미약품 또한 파이프라인의 효과와 그 다음에 경영권 변동 후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고, D&D 파마텍 역시도 오늘 미국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감 오늘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외국인들의 대차 거래, 공매도 증가를 약세를 보였지만 5월 시점에서는 이런 것들도 역시 반등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리드 라이프 상조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웅진 싱크빅 이 개별적인 이슈에서 강세를 보였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시장은 역시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순환매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금요일의 공략주 어디로 보세요? 일단 지금 현재 본다면 저는 이제 정책 관련주에서 가장 소외됐다라고 보는 것이 수소 섹터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수소 같은 경우도 지금 강원도 지역을 수소의 메카로 삼아서 지역 경제로 활성화하겠다 싶어서 SP열셀이라든가 두산퓨얼셀이라는 범한퓨얼셀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S퓨얼셀이에요. 자, S퓨얼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별다른 이슈는 없었거든요. 별다른 이슈가 없었지만 장중에 21%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어요. 분봉상으로 보면 오늘 SP열셀 같은 경우는 3시 때 1380원까지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SP열셀 금요일 시점에서 만약에 개파락해서 출발한다면 우리가 손절 가격을 9,500원 이탈로 보시고 만약에 1,300원 이하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그래서 9,800원부터 현재가까지는 매수하고 손절은 9,500원 이탈 보시고,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12,000원, 그리고 12,580원 6월 돌파 후에 12,000원 지지를 보이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SP열세를 받았습니다. SP열셀의 목표가는 12,5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이탈 시 손절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녀쌤의 종목 AS 가볼 텐데요. 첫 번째 슈프리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았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장중의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를 해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슈프리마는 전일 종가가 SK텔레콤이 안면 인식을 보안으로 강화시키겠다고 해서 31,000원까지 왔다가 어제 35,000원까지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게 지금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권은 잘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31,000원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 31,100원까지 갔다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럼 이런 것들 보면 지난 4월 28일 날 안면 인식 관련 이슈에서 주가가 이 30% 상한가까지 갔다 되밀렸지만 지금 현재 바닥권은 잘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만 원 이탈을 손절 기준 잡으시고 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 목표 주가 설정해드렸던 것 39,000원에서 4만 원 도전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슈프리마 AS에 맞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5만 원까지 들고 가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기회였을까요? 지금 이제 이쪽 다음 달 시점부터는 이제 로봇 관련 일정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6만 3,500원을 손절 기준 잡았기 때문에 지금 26만 4,000원, 7,000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휴머노id 로봇에 대한 정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그동안 매수했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가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결국에 연기금들 매수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역시도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점. 일단 오늘 주가가 하락했던 거는 결국에 지수의 하락 요인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 목표 주가 그대로 35만 원 돌파 도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AS에 맞고요. 다녀쌤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